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후폭풍이 참 거셉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을 달래는데 지금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임대료 인상 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이런 대책 등을 마련 중입니다. 과연 이 방안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는 부담을 보완할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논의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 전화 연결해서 카드 수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게 사실입니다. 정부는 그에 대한 이 처방이라고 할까요?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금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실제로 이 자영업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고민이 많죠. 카드 수수료 분쟁이 정말 오래된 10년도 넘은 이슈인데요. 문제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차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 간의 그런 차별이거든요. 지금 대기업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최저 0.7%고요. 이에 반해서 중소상인 가맹점의 경우 최고 2.5%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얼핏 들으시면 미미한 숫자로 느껴지시겠지만 연매출 10억 기준으로 따지면 대기업은 700만 원이고요. 네. 중소상인은 2,5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별이 있는 거죠. 어제 그러니까 이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말씀 주신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 간의 이 수수료 차별이 크다 이 부분을 언급을 해주신 거죠? 네네.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 7월 5일 날 국회 앞에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수수료 차별 부분 지금 대기업 유통은 0.7% 그리고 이제 저희는 중소자영업자 상인들은 2.5%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차별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그날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남발하면서 그 비용을 중소자영업자들한테 5조 4천억이라는 마케팅 비용을 일부를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저희는 수수료 차별 금지와 또 이 마케팅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갖다가 카드 수수료 원가에다가 산정하는 부분에서 그걸 절대 산정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을 돌입하면서 함께 국민청원 촉구까지 같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수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 모든 카드사가 중소상인의 신용카드 이 최고 수수료율로 2.5%를 설정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 역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문제가 너무 많죠. 일반적으로 저희는 이런 거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초등학생은 차비가 25,000원입니다. 근데 성인은 7,000원이에요. 그것이 과연 이게 이해가 되는지 이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거기에 제가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방식은 2012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3년에 한 번씩 수수료 원가 개념인 적격 비용을 산정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테이블에 가맹점의 몫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소자영업자들의 몫은 없고요. 일방적으로 카드사들이 수수료를 지금 현재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연매출 5억 이하 구간의 영세 사업자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초과 5억을 연매출 5억이 넘는 가맹점들 최고 수수료를 한도해서 중소상인은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매출 5억 이하는 아시겠지만 1.3% 그리고 연매출 5억 이상은 지금 2.5%로 저희들이 최고 수수료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보면 지금 연매출 5억 이하면 사실 일 매출이 138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38만 8천 원이 넘는 그 일매출이 넘는 자영업자나 중소상인들은 모두 2.5%에 가까운 수수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덜 내려면 결론적으로는 우대수를 받으려면 일매출 138만 8천 원을 넘기면 안 되는 그런 현재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수수료가 네.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뭐 대기업이 평균 0.7% 최저는 0.7%도 있고 뭐 지금 1.8% 뭐 이상까지도 있고 그런데 평균이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적어도 1.3% 선 그 정도 선에는 맞춰야 된다. 그리고 OECD 평균도 그 정도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1.3%, 3, 4%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 저희 중소자영업자들한테 그 차별을 대기업과의 차별을 떠나서 그렇게 좀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골목 상권에서 많이 보는 중소마트나 편의점 이런 곳들 빵집, 약국, 음식점 이런 데는 5억 물론 그런 곳에서 5억 이상인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 부분으로도 사실 많이 고통받고 있고 지금 최저임금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임대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이 카드 수수료 부분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 카드 수수료가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은 그 2.5%가 그게 별로 크다고 느끼지 못하세요. 근데 이게 저희가 요양 전체 매출의 2.5%이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5년 전에 비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률이 저희가 20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200% 이상 늘었냐. 5년 전에 카드 사용률이 예를 들어서 한 뭐 40% 이 정도 50% 선이 안 됐는데 지금은 그 카드 사용률 자체가 9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 수수료 부담이 2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임대료를 추월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 네, 그리고, 일단 예. 그 카드 수수료와 뭐 관련해서 좀 또 계속해서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카드 가맹점 이제 대금 지급 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하고 또 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의무 수납제의 그 지금 현재 그리고 하루 앞당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 하루 앞당겨서 보면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현금 유동에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크게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무 수납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무 수납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저희는 카드사가 정부 그 수수료율 규제에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의무 수납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이하를 5,000원 이하 부분을 카드를 안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드사 입장으로 보면 5,000원 이하는 적자입니다. 카드사는. 왜 그러냐면 벤사에다 일정 건수당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네. 근데 5,000원을 카드 결제를 해서 카드사한테 이 2.5% 수수료가 나온다고 치면은 그건 뭐 125원, 120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쪽에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카드사의 나름 그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닌가. 물론 편의점이나 이런 중소마트들에서 까만 통도 카드, 뭐 담배도 카드로 사는 지금 상황이 다 됐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의무 수납제는 물론 중소자영업자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나름 카드사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회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마트협회 김성민 회장이었고요. 네, 계속해서 전화 인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서 뭐 마트협회 회장께도 이제 마지막에 여쭤봤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임대료 인하 방안 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을과 을의 싸움이 벌어졌다, 또는 을과 병의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하는 노력을 국회에서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여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와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빠른 속도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서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네. 어떤 정책 대안을 통해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지금 임대료 문제나 가맹수수료 문제나 또 방금 말씀 나누셨던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가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대차 보호법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의원님께서 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자영업자의 최저임금으로 인한 이 부담되는 문제가 상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이제 소상공인분들 만나서 말씀 좀 들어보면요, 본인들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이 이제 차오르는 상황에 빗대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네. 임대료로 상당히 이제 수위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가맹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렇게 해서 계속 수위가 올라서 물이 찰랑찰랑 코 밑에 차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조금 올라가니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이 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임대료라든지 가맹수수료라든지 카드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하고, 그중에 또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를 낮춘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행 네. 임대차 보호법과의 차이를 좀 짚어주시겠어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현행 5년의 그 임대차 보호 기간을요, 2배 정도로 늘리는, 10년 정도로 늘리는 게 논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긴 있지만 적용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좀 그 완화해서 보다 많은 상가 건물들이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임대료 상승폭을 지금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는데, 일정한 폭 안에서 조례로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정하는 것들, 또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넓혀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대차 보호법 그 법안 처리 시한 26일로 못을 박은 상황인 거죠? 네. 저희들은 뭐 어떻게든 빨리 예. 이 법을 개정해서 당장 굉장히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지금 야당들하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뭐 지금 최저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제이노믹스라고도 하죠. 이와 관련해서 사실 뭐 사회 전체적으로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에 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는 거시 경제 지표는 굉장히 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특히 서민들의 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에 정책을 변화함에 있어서 다소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혼란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적인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를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마티협회 회장 또 박주민 의원까지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그만큼 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나오는 목소리들이 잘 정책에 담아져야 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슈인단
마치겠습니다.